도리사 주지스님이시고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묘장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새마을날 기념식에서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받아서 새마을 휘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선임 뭐 등에 해서 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시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자기들 마음이 내켜서 온 자발적인 지도자들 모임이 이제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그건 뭔지는 몰라요. 원동력은. 그러나 한국 국민의 흐르는 뭡니까? IT에서 교통과 통신 이런 최악의 보고와 교통과 통신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면서 IT 전문의 2010년 1월 30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조계종 긴급구호 의료봉사단이 미국 뉴욕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쳐 2월 3일 IT에 도착했다. 그곳은 약 2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대통령궁을 비롯해 수많은 건물이 붕괴됐고 집과 가족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이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도 7.0의 강진의 IT를 덮치면서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IT의 첫인상은 비교적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8시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폼펜 지역에서 첫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진료에 앞서 의료봉사단은 기도의식과 함께 반야신경을 봉독하며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자비의 의술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의료봉사단의 진료 소식이 전해진 봉사 현장에는 진료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병원을 찾은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이 대다수다. 아픈 곳이 있더라도 정확한 치료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염증이 발생해 상처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가벼운 찰가상을 입은 환자들은 상처를 소독하는 선에서 대부분 치료가 끝이 났지만 생각보다 상처가 심각한 환자들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가져가서 이날 의료봉사단은 외과, 소아과, 성인으로 나눠 총 273건의 진료 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 이틀째에도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계종 봉사단의 진료 소식이 이곳 저곳에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봉사단을 찾아왔으며 현지 경찰과 UN 직원들도 봉사단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둘째 날은 첫날에 비해 현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봉사단의 진료 활동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의료봉사단은 총 195건의 진료를 실시하여 IT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다. 진료 셋째 날
IT에 도착해 처음 맞이하는 휴일이지만 조계종 봉사단의 진료는 쉼없이 계속됐다. 휴일이라 환자들이 적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이 진료소를 찾았다. 두세 차례 진료소를 찾은 이들부터 먼 곳에서 조계종 봉사단의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온 이들까지. 셋째 날에는 총 201명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게 되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의 소식이 인근 난민촌까지 알려지면서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진료 4일째인 8일, 오후 1시까지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수가 200여 명이 넘어 추가 접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환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단의 보살행 실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날 하루 총 273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료소를 찾은 환자는 총 942명에 달했다. 2월 5일부터 5일간 진행된 조계종 의료봉사단의 의료지원 활동은 IT 환자 총 1137건을 진료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전부 잃은 IT 주민들. 그 엄청난 재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약할 뿐이었다. 그러나 태어나서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 없다는 아이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너와 나, 세상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IT의 비극도 결국 나의 비극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술을 통해 IT를 만날 수 있었던 일주일간의 여정. 그 삶의 여행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너무 맛있으시네요. 내일 많이 올 거예요. 내일 많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그 IT에서 제일 큰 성당인데 그 안타깝게 이때 그 성가대 연습한 아이들 300명이 바로 다 목숨을 잃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카톨릭이 저 나라가 한 80%인데 카톨릭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신은 막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우리 같으면 이제 스님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줄 건데 저기는 본인들도 다 피해를 입으니까 그 지도하던 신부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어떤 종교가 저 사회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다 같은 피해자라서 큰 어떤 도움이나 역할을 못 주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의 비율이 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촉을 하기도 꺼리고 했는데도 그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미리 사전에 대한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잘 돌봤고요. 그리고 첫날 이제 IT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 저는 주로 재난 현장에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재난 혹시 이제 우리한테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제 오늘 했던 강의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포르토프란스로 가는 그 첫날 앞에 구호 트럭이 세 트럭이 있었는데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그 차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길 가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자를 자기들이 알아서 내려가지고 셀프로 자기가 갖고 가. 우리가 보면 약탈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평화로워. 너무 평화롭고 너무 기쁘고 꼬맹이들은 지 힘닿은 데까지 꼬맹이들도 다 갖고 가고 어른들은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어떻게 됐든 잘 분배만 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남의 것을 뺏으려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도 할 건데 다행히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뺏고 뺏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인종적으로 우수한 종족이에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외과 의사가 그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다리가 그 이제 일부 이제 피부가 이렇게 다 잘리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수술하고 소독을 하는데 보통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상 지나야 살이 붙고 이렇게 염증이 안 생기고 그런데요. 근데 저분들은 이틀 만에 살이 다 붙어가지고 소독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 아주 왜 그렇게 인종적으로 우수하냐 그랬더니 저기가 노예들의 그 중간 기착지였대요. 저기서 모아다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 유럽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데 파는 곳이었대요. 그러면 배 타고 오다가 너무 배 환경이 안 좋아서 한 70%가 죽는답니다. 살아남은 30%의 후예들이니까 인종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죠.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우리 일을 허드렛 일을 도와줬던 일종의 알바를 좀 썼거든요. 허드렛 일을 알바를 썼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인데 키가 180이 넘어 군기반장을 하시더라고. 줄 안 쓰면 그분이 다 야단치고 키가 크니까 다들 말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IT 지진하고 그러면 거기에 막 무법지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자체 내 마을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해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 뭐 뉴스에는 막 뭐 강간이니 폭행이니 뭐 약탈이니 이런 거 나온다고 계속 이제 한국 뉴스에는 나가는데 현장에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외국 기자들이 그런 게 있기를 기대하는 거야. 그것만 촬영을 해. 그렇게 내보내면 구호 물품, 뭐 구호 비용, 돈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무리 그래도 안 좋다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의 비율이 재난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범죄 발생의 비율이. 그래서 언론에서 보는 모습이 다 진짜는 아니다. 현장 가면. 그리고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건물 안에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밖에 텐트 쳐가지고 집이 있어도 집 마당에서 자요. 마당에서. 근데 비가 안 오는 저희가 갔을 때 건기라서 그 천만 덮어놨더라고. 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햇빛만 가리는 정도의 천이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것 같은 경우는 그 망고나무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식사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를 하다가 밥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밥 냄새 또는 뭐 이런 냄새가 풍기면 이 사람들이 밥도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거 먹을 거밖에 없는데 못 주잖아.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짠 게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아침을 많이 먹어. 예, 그래갖고 오후 끝날 때까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고 7, 8시간을 저희가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걸 좀 신경 써서 밥도 못 먹고 저희가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돈 있는 사람은 좀 나을 것 같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랑 없는 사람이랑 고통받기는 똑같아. 왜냐하면 은행이 문을 닫아요. 은행이 문을 닫고 앞에다가 총등 경비원 세워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정도 큰 몇만 명이 죽는 그 재난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게 크게 발생하면 우리도 은행이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제가 보다 닫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더라고. 있는 사람도 괴롭고 없는 사람도 괴롭고 재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근데 저때 지진이 일본의 뭐 9점 몇 짜리보다는 훨씬 적은 7점 뭐 한 2, 3이었는데 그게 규모가 큰 게 아니었어요. 큰 게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아프리카에 집을 지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 그게 아니라 서양의 건물을 흉내낸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철근을 못 넣었어. 철근이 없으니까 조그만 지진에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 진원지의 그 흔적이 어떠냐면 폭탄을 전체가 다 맞은 듯한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제대로 된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철근 좀 넣었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조적식 벽돌 담벼락이 아마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철근 넣어서 한 데는 좀 안전하고 7.0까지는 제가 볼 때는 버틸 것 같고 8.0 넘어가면 이제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그 건물을 좀 지으려면 잘 지어야 돼요. 우리도 다 건물 안에서 살잖아요. 사람 사는 공간이. 오히려 건물 밖이 더 안전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을 허름하게 지으면 그것이 나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 2달간을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2달이 끝나서야 대부분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전국의 그 유명한 그 구호단체들이 막 때로 몰려 서로 이제 실적을 이제 자랑하려고. 저는 다 돌아봤어요. 저는 뭐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초기 아침에까지 함께 하고 오후에는 이제 다른 데는 어떻게 잘하나 쭉 돌아봤는데 독일이 진짜 잘하더라. 독일은 야전 병원 있잖아요. 축구장에 야전 병원을 차렸어요. 수술까지 다 해요. 거기에 가장 큰 환자들이 뭐였냐면 절단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팔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근데 우리도 잘라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기간이 한 10일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사후 관리는 못해서 절단 환자가 와도 큰 병원으로 가라고 좀 이렇게 밀어내는데 독일에서는 그걸 케어해 주더라고요. 절단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긴 정말 잘했고 또 잘 못하는 데는 좀 주로 한국 단체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방송도 여러 번 뭐 어지간한 재난 있으면 꼭 방송 타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재난 발생하니까 직원 한 명이 와가지고 텐트를 10동을 지어가지고 텐트 10동을 지어.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 뭔 일을 했냐면 이제 출동했다라는 거 보여주고 한국에 왜 왔냐? 방송사 섭외하러 온 거예요. 방송사 팀하고 같이 들어와서 열심히 사진만 찍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기아자가 들어간 단체인데 아주 그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드러난 곳들이 오히려 일을 잘 못합니다. 차라리 진실된
우리는 이게 불교계가 간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된 봉사를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다음. 저희가 여기는 프랑스어 기반인데요. 프랑스어, 근데 자기는 현지어를 또 써요. 우리 직원들은 프랑스어를 못하잖아. 영어로 얘기해. 영어를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를 현지어로 번역하는 봉사자 통역만 3사람씩 붙어있어요. 다행히 봉사자 유엔과 일하는 NGO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까지 함께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꽤 많습니다. 자, 다음. 네, 다음. 자, 이제 IT는 제가 그렇게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재앙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일본이 대대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네, 다음. 일본은 쓰나미가 가장 큰 피해를 봤거든요. 네, 다음. 제가 겪어본 것 재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쓰나미 같아요. 쓰나미는 한 해안가에서 2km 반경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깨끗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동물들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물총수 한 대씩 깨끗이 살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거기는 아무도 없는데 그게 쓰나미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또 평화로운 삶을 또 사는 공간이에요. 피해 입은 지역은 모든 걸 다 입고 피해 안 입은 지역은 또 아무것도 피해를 안 입고 아주 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뉴얼의 국가 또는 재난 관리에 대한 대응이 철저한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한다. 언론에서 맨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도 역시 잘하고 있더라고요. 왜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냐면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재난 현장에는 집주인,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그리고 군인, 경찰, 응급구호 요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도둑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IT는 도둑이 별로 없어요. 왜? 서로 다 없거든. 다 가난해서 남의 집 털 게 없어. 근데 일본은 어때요? 털 게 많죠. 굉장히 그래갖고 아무도 못 가게 통제도 하고 있었고 IT와 그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 저분들이 시신을 발굴하잖아요. 그 시신은 어떻게 발굴하는가 봤더니 다 다니는데 하늘에 독수리가 떠다녀요. 독수리가 매물 돌고 있는 밑에는 꼭 시신이 있어요. 그 날이 추웠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아는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시신을 딱 발견을 하면 주위에 있는 뭐 소방대원 뭐 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1분 동안 기도를 해줘요. 저기는 일본은 불교가 많아서 대부분 뭐 불교 경전을 뭐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주고 그런다고 이렇게 시신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더라고요. IT는 안 그랬어요. 시신은 뭐 진짜 짐승 죽으면 어디 쌓아두듯이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무 공경을 잘해서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 학교 인근인데 그 학교에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재난이 발생한 시간은 탁 멈춰 있더라고요. 시계가. 자, 다음. 이거 뭐 자동차 이런 거는 그냥 다 쓸려가 버렸어요. 다 처박혀 있고 뒤집혀 있고 뭐 고급차 싼 차 이거 의미 없어요. 이런 재난에는 뭐든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다음. 이제 그 한 집터에 남은 앨범이에요. 이분도 수소문 해본 결과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남은 거라고 이렇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앨범만 남고 그랬습니다. 집토도 남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워낙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저희가 갔을 때 지진 발생하고 한 이틀 만에 저희가 현장에 갔거든요. 재단 발생한 날 그냥 일요일 날이었어요. 9시 뉴스에서 위로의 메시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출동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저런 데도 다 시신이 다 있고 곳곳에 시신이 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인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건 일본은 국가에서 다 통제를 다 해서 음식물도 관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려움을 닥쳤어도 외국의 음식 뭐 농산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방역이 안 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통제를 해서 우리가 뭘 이게 한국에서 집도 싸주려고 그러니까 다 안 된다. 유일하게 가능했던 게 뭐 생수 지원 가능했고 다른 건 거의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현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이렇게 해주고 사주고 했습니다. 공항에는 중국 사람들이 떠나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탈출에 대한 러시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태국에 또 대홍수가 납니다. 태국에도 태국 같은 일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제가 좀 배울 게 많아서 일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본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대단했고 또 하나는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켜요. 그러니까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우리 슈퍼마켓 이런 일 생기면 자기 집에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엄마 하나, 딸애 하나가 슈퍼마켓의 주인이야. 그러면 딸애가 줄을 세워. 한 10살짜리 딸애가 슈퍼마켓 밖에서 엄마는 카운터 보고 그러면 이제 큰일 생길까봐 그 공간 안에 10사람만 들어오게 해요. 한 사람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줄을 다 서요. 애기들의 말도 허투루지 않고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본받아야 되겠고 그 좀 그럴 때일수록 질서 유지, 통제를 좀 잘 따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자원봉사 활동이 감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뭐 좀 해주는 것보다 조금은 감성적. 그게 뭐니까 있냐면 저런 곳에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앨범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큰 체육관에서 그거를 다 사진, 물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물건들 뭐 그런 것들은 다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공고를 내요. 그래갖고 앨범 사진 한 장까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하기 위해서 진흙을 다 닦아내고 세척을 하고 또 앨범으로 따로 제작해서 보관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추억 하나만 간직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의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 활동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IT는 여지는 제가 한 번도 못 겪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하루에 5.0에서 6.0짜리가 하루에 제가 기본적으로 겪은 게 7, 8번이에요. 그 정도 겪으면 제가 첫날 잘못 잡아서 숙소를 도쿄에 호텔을 잡았는데 20층에 잡았어요. 근데 6.0짜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잠깐 떨리고 말겠지 하는데 이거는 곧 끝나겠지 하는데 모니터 넘어지고 서랍은 열리고 침대도 올라가는데 그게 1분이 지나도 멈추지를 않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지.
도망가야 되나? 근데 도망가려니까 20층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20층이면 도망가다 죽잖아요. 무너지고 어차피 무너지면. 그래서 아 가다가 죽는구나 할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더라. 부처님만 찾을 거 그랬었는데 정말 재난 발생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길 가다가도 땅 흔들려, 차 타고 가는데도 차가 흔들려요. 마지막 떠나는 날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이 전체가 또 다 흔들려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런 상처 속에 살잖아요.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재난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똘똘 뭉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뭉쳐야 사니까. 그래서 어떤 그 민족성도 재난 때문에 조금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국 한번 가볼까요? 다음. 태국 같은 경우는 홍수예요. 대홍수였는데 태국 도심의 반 이상이 침수를 당합니다. 근데 그 침수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댐이 있는데 그 댐을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을 가뒀다가 건기가 오면 또 농사 지으라고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댐 문을 이제 건기를 대비해서 물을 이제 닫아놨는데 건기가 시작될 때 건기가 시작이 안 되고 한 달 내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버려요. 그 바람에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할 수 없이 댐을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침수가 됐어요. 도쿄가 그러니까 저기 방콕 같은 경우는 해발 2m예요. 해발 2m. 해발 2m면 얼마냐면 바다에서 높은 데가 2m. 한국인들이 사는 데 갔더니 해발 50cm 이렇더라고요. 바다랑 거의 가까워. 거기에 이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냥 그 도시가 다 침수되고 그랬습니다. 다음. 이게 저희가 의료 활동을 하러 갔던 이곳이 이제 절인데 여기는 재난 발생이 특이하더라고요.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재난 발생하면 돈 어디다 내요? 여러분들 돈 어디다가 내요? 방송사에다 주로 내죠. 방송사는 돈 어디다 갖다 줄까요? 한국제구호협회라는 협회가 있어. 거기에 적십자, 뭐 각 방송사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돈을 분배를 해줘요. 뭐 시, 구, 뭐 적십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갔다가 올라면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재난 발생해도 당장 거기 회의를 해야 돼. 회의를 해야 돈이 나가. 제가 그 회의에 참가를 해봤어요. 참가를 했더니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난이 발생하면 절에다가 다 기부를 해요. 절에다 돈 내고 절에다 물건 갖다 줘. 그러면 절에는 신도들을 동원해서 그 물건을 쌉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피해자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이 침수됐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도심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자는데 또 얻어만 먹기 좀 그렇잖아. 또 할 일도 딱히 없고 자원봉사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저기도 좀 자원봉사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었고요. 그러면 절에서 받으면 이 저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명을 도울 수 있는 물품이 모여요. 저기서 돈과 물품이. 그래서 그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조금 작은 절에 분배를 해요. 그럼 그 작은 절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분배를 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국가에서 뭐 재난 관리하는 거 그거보다 몇 배가 빨라요. 그럼 관에서는 뭐 하냐면
그 차 같은 거 대줘. 차량, 군용 차량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안전 관리해서 뭐 이렇게 서로 막 물건 뺏지 않도록 군인들 좀 이렇게 치안 관리, 경찰들 좀 배치하고 지시를 누구한테 받냐면 스님들한테 받아. 스님들이 경찰들 일로 오시라고 일로 오고 저리로 가시라고 저리로 가고. 그래서 이런 조직체가 잘 돼 있는 곳이 이 재난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근데 그 절들도 다 피해 입은 절이에요. 피해 입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다 돕고 있더라고요. 다음. 이게 5일치 되는 뭐 휴지 뭐 이런 뭐 의약품 뭐 물 음식 이런 거였습니다. 드라이푸드라고 해서 잘 상하지 않는 것들. 다음. 저게 뭐 하루에 2만 봉다리 이상 한 키트당 한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더라고요. 자, 다음. 그러니까 요 실내에만 있었던 거고 밖에는 엄청난 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이런 물건들을 현장에서 여기는 도심 가까운 데라 하루치만 준다고 그래요. 하루치 제가 한 사람씩 다 나눠주고 있는 풍경이었고요. 그 이게 배급하는 곳이 다 절 앞에 정해져 있어. 거기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 태국까지 갈 때도 3일 만에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3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몇 시에 가면 음식을 준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그 스님들이 보트. 근데 태국에는 절에 다 보트가 있더라고요. 물 방콕 전체가 그 뭐 유럽으로 치면 베네치아 같은 수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절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절이 다 가라앉은. 사람들이 다 고립돼 있었어요. 건물이 다 밑에 가라앉은. 그러면 한 5층 되는 빌딩이면 2층까지 가라앉아 있었는데 3, 4, 5층에 또 사람이 살아요. 밑에 와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아이들은 물에서 뛰어놀고 그 재난에 대응한 자세가 두려움에 떨거나 조급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우리 가면은 보통 재난 발생하는데 가면은 뭐 해달라 그렇거든요. 저희 가보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편안히 있다 가라. 뭐 아무튼 우리한테 오히려 안부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두려움에 떨면 엄청난 재난이었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재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평화롭고 오히려 이렇게 안전사고도 안 나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도 뭐 체육관에 이렇게 다 응급 대피하고 그랬고요. 일본도 보면 체육관 같은 데다 다 종합적으로 대피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이런 건 사실 태국이 또 더 잘하더라고. 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왜냐하면 이런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관에 다 모여요. 약국이 글로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체육관 옆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하는 선생님들이 또 와.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어린이집, 무료 학교를 열어요. 애들은 거기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수업이 계속 되고. 일본은 안 그랬거든요. 일본은 뭐 대피하는 곳만 있었지 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태국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었어요. 거의 뭐 피해 입은 그 이재민들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거의 1대1 수준으로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일들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 계실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 한켠으로는 기쁘고 또 존경스럽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재난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삶도 아마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는 뭐 노는 건지 그냥 우리 보트 타고 가다가 찍었는데 놀아요. 얘 뒤로 친구들 한 10대명도 얘 쫓아서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정말 마음이 어떻게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이분들이 댐 열기 전에 미리 공고를 했거든요. 댐 연다고 급하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구멍이 생겼는지 집이 다 가라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름 대처를 했어도 이 큰 재앙에는 힘을 못 쓰더라고. 자, 그래서 뭐 좀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불교계도 NGO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음 지구촌 공생회라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금산사의 월주 펜스님께서 2003년도 창립돼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케냐의 지구를 개설하고 식수와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아마 불교계에서 제일 커요. 로터스 월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불교 순각에서 해서 주로 캄보디아 시에미 지역에 빈곤화 등 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우리 복지관 관장이신 법등 스님께서 대표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제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동티모르, 미얀마 그런 데서 식수 지원하고 포스트 프라이머리 스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장님 새마을운동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좀 새마을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름만 새마을운동을 안 쓴다 뿐이지. 제가 앞에다가 새마을운동 한다고 하면 저도 상 좀 주시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그 현지 지역에 그 이제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 자활을 돕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비슷합니다. 다음. 네, 다음. 이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이렇게 줌 당겨보면 더 해보시고 내려보세요. 아니 거꾸로 올려. 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업 계획서하고 사업 결과 보고서인데 이 미얀마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하는 거를 이제 기획서인데 이게 뭐냐면 미얀마의 상황이 부자만 부자예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의 아픔을 겪었죠? 일제 침략 그리고 또 6.25를 겪었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지주층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재산의 재분배가 일어난 거죠. 저 나라는 안 그래요. 오랫동안 지배계층이 계속 지배계층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부자는 뭐 수백 년 전부터 부자였고 없는 사람은 수백 년 전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고 뭐 하려면 일수를 빌려야 돼. 아침에 돈 빌려서 장사를 했다가 장사 미천해서 물건 사서 저녁 되면 돈 갖고 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려면 학교 가는 애들 너 학교 그만 가라. 나랑 같이 장사하러 가라.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더 가난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액 대출 사업을 했어요.
다행히 그 잘 갚아요. 대출금을. 우리 많이 안 줘.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 주고 그러면 다음 달에 갚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남자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결론이에요. 남자들한테 돈을 줬더니 돈이 안 돌아와요. 불량채권이야. 안 갚아. 우리는 뭐